이제 여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뜨거워져가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날이 많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들, 가정의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이틀 후면 5월 16일입니다. 5월 16일은 동북아에서 두 개의 큰 혁명이 있었죠. 바로 5.16 군사혁명하고 또 하나 문화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주에 중고생 120명 정도를 이제 인솔해서 다녀왔습니다. 뭔가 중국에서 잠깐 있으면서 SNS가 조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것을 많이 느끼고 뭔가 감시받는 사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라고 번역된 스트레스워라는 책에서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중화화라는 초안전을 그리는 존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방명예를 지키고 중국인이나 1대1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 책은 그것이 곧 전 세계에 대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을 성실히 수행했던 홍위병 대신에 지금은 소분홍이라는 존재가 있고 이들이 전 세계 인터넷망으로 유학생 친구 또 공작원 같은 주지를 통해서 이 초안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 체험했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이란 나라도 우리가 체험을 맡고 있으므로 무시할 수도 없고 등을 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시고 갈 수도 없는 나라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어렵지만 정교한 외교적, 정책적, 기술적, 전략적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계시는 한석희 박사님 모시고 한중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국제 정치의 감각을 배우는 즉 세계적인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종국가인 우리로서 자손 대대로 이어갈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지 현명한 길을 모색하는 통찰력을 우리 연세 아웃핏이 동문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이 훌륭하신 한석희 박사님의 강의를 마련해 주신 유기 김영래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뒤에 이창희 사무총장이 한 박사님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강의를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무 포럼 5월 원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익히 잘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은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날 11시 반부터 13시, 그러니까 1시 반 정도까지 뭐 2시까지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소요된 시간은. 식사 시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소는 대한민국 ROTC 중앙회 5층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인원이 전체 한 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60명 정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이날은 어떻게 조금 인원이 그 평상시보다 조금 적었던 것 같은데 조금 좀 아쉬움으로 남아요.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이기 때문에 16기 참석 인원이 김덕환, 그다음에 김용환, 김영로, 저를 포함해서 양철원, 이상봉, 정석원에서 총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이상봉과 정석원 두 동기는 중어중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이 한중 관계를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 줬습니다. 이 사회가 이찬희 사무총장이듯이 이찬희 사무총장이 이제 개회를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례가 있는데 국민의례 순서는 정해져 있죠. 맨 처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그다음에 애국가를 꼭 4절까지 제창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애국가 1절만 한 절만 부른다라면 4절을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1절보다. 그리고 이제 순국 선열과 먼저 가신 ROTC원들에게 이제 묵념을 올리죠. 어찌됐든 모두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를 위해서 숨져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회장 인사말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과 같은 인사말을 했습니다. 물론 동영상이 있긴 한데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한번 쭉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무 포럼 회장 16기 김영로입니다. 지난 5월 5일이 입하였으므로 이제 여름이 시작이라 날이 매우 뜨거워져 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위양이날, 가정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도 있으니
동문님들 모두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기 기도드립니다. 이틀 후면 5월 16일입니다. 이날은 동북아에서 두 개의 혁명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하나는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혁명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시작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 중고생 120명을 인솔 해서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SNS 소통이 인위적으로 막혀 있어 매우 불편을 느끼며 마침 5월 포럼의 주제가 한중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라서 중국 방문 내내 많은 생각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입니다. 중국은 괴물이라고 번역된 스텔스워 로버트 스팔딩이 이제 스텔스기 조종사 출신이더라고요. 이분이 저술한 책을 어,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중화화라는 초간전을 벌이는 존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초간전은 뭐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초한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이렇게 죽자사자 싸우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용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 등소평이 얘기했던 그 도광양해라는 그 전략을 폐기를 하고 중국 굴기라든가 1대1로라고 불리는 정책이 시진핑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면서 또 이 책은 그것이 곧 중국이 전 세계에 대한 침략 전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성실히 수행했던 홍위병을 대신해서 지금은 소분홍이 존재하며 이들은 전 세계 인터넷망으로 유학생 신분으로 또는 공자학원 같은 조직을 통해서 이 초안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 체험했듯이 일본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이라는 나라도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므로 무시할 수도 등을 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시고 살 수도 없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우 어렵지만 정교한 외교적, 정책적, 전술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포럼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으로 계시는 한석기 박사님을 모시고 한중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마련을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국제 정치의 감각을 배우는 즉 세계적인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접 국가인 우리로서 자손 대대로 이어갈 대한민국이 나아갈 현명한 길을 모색하는 인사이트 즉 통찰력을 우리 연세 ROTC 동문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훌륭하신 한석기 박사님의 강의를 마련해 주신 6기 김영래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뒤에 이찬희 사무총장이 한 박사님을 소개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강의를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인사말을 끝내고서 이제 바로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께서 강연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주제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중 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사실 제가 그 직전에 중국을 방문했었지만은 정말 SNS를 인위적으로 막아놨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도 뭐 공공연하게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통해서 듣는 그런 아주 이상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게 더 답답함을 느끼게 했죠. 예. 자, 그래서 그 이제 한석희 연구원장의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한국에는 중국 전문가가 한 1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중국을 연구하는 사람이 뭐 10명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은 그야말로 뭔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인사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이제 그런 전문가들을 국가가 육성을 한다라는 얘기죠. 친중적인, 친미적인 입장에서 육성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는 친중으로 키우고 어떤 누구는 뭐 친미로 키우고 이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을 친화적인 그 관점에서 동등하게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박사 자신은 친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강한 반중도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자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이제 밸런스,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면은 저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간략하게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강의 자체를 한중 간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지도자급 방문 및 민간 교류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음,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렇게 돌이켜 봐도 서로 뭐 방중하고 방한하고 하는 그 어떤 기사나 어떤 그 뉴스거리를 본 게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방 정부끼리는 이렇게 교류가 시작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반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젊은 세대가 중국을 더 싫어하는 걸로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어, 원인을 그 이제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소통 창구가 없다라는 얘기죠.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중국의 몰빵 정치. 어,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모두 다 아닌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통 창구가 이렇게 트일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꼭 이제 조건을 전제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뭐 조건 없는 얘기는 없죠. 뭐 무조건 뭐 조건 없이 뭐 만나서 뭐 얘기하자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건 저는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제가 없을 수가 없죠.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감추느냐 문제죠. 자, 그리고 중국이 이제 시진핑의 독재화 시대가 열렸죠. 예. 그리고 대국 심리라는 오만함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대국이라고 하면은 음, 중국이 이제 그 화자가 이제 그거죠. 예. 자기가 세계 중심이다. 그런 대국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 사람을 부를 때 떼국놈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그 떼국이라는 게 대국에서 이렇게 변형된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그 상대국인 한국만 변화하기를 강요한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화 자체가 좀 어려워지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체가 대외 환경이 변화하는데 거기에 적응하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이 지구상의 중심이다. 글로벌한 센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는 지극히 그 당연한 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또 첨예한 게 바로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국내 이슈이므로 한국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을 천명하라고 이제 요구하고 압박을 가해 온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은 1992년 수교 때 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 중국이 대만은 음, 중국은 하나다. 대만을 포함해서 뭐 홍콩도 마찬가지고 마카오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을 다 포함해서 중국은 하나다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입장이래요. 1992년 수교할 때 입장. 그것은 지금도 그 입장을 그 이제 표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둘이 그 갈등을 일으킬 때 그런 경우는 그건 별도의 문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언젠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그런 얘기를 했죠. 대만을 뭐 인위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어떤 그 상태를 변경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그래서 또 중국이 발끈한 적이 있었는데, 음, 어찌됐든, 대만 해역,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은 그 양안 관계라고 하죠. 양쪽 그 해안을 서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 그 갈등으로 인한 그 어떤 후폭풍이라고 할까? 그건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입힌다라는 그런 그 현상이 이제 지금의 현상이다. 자, 그러나 중국이 뭐 한국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중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미중 갈등으로 이제 중국 경제를 이제 심각한 상태가 이제 지금 돼 가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보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미중 갈등.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바이든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 관세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뭐 상당히 그 높은 관세를 계속 매기고 있어요. 어, 물론 이제 관세를 매기면은 관세를 지불하다가 보면은 미국 내에서 물가가 그 상승되는 그런 물가 압박 요인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냥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상당히 친중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 그 분류되고 알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어찌해서 이제 이상한 그 음, 하여튼 그런 거에 의해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뭐 관세를 뭐 감면하고 뭐 다시 원위치시킬 것 시키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 미국이란 나라가 어, 뭐 대통령 개인이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갖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 소위 그 이제 싱크탱크라는 게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라고 해서 또 뭐 물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바이든이 쉽게 푸는 것도 아니에요. 뭐 조금 뭐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쓰려는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중국을 경쟁 상대로 보고서 중국을 뭔가 그 묶어두는 그러니까 예전에 러시아의 그 남하, 소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뭐 여길 틀어막고 저길 틀어막고 하는 그런 그레이트 게임을 벌였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중국을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눈뜨고는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럼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뭐 미국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충분히 그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일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국이 또 필요한 이유가 한국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미국과 동맹이 강화된 한국이 물론 그 전 정부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이 강화됐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바이든과 같이 백악관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한국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더 많을 거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보 소스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정권보다는 지금 정권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빨은 친중이나 뭐 반미라서 오히려 쓸모가 없다라고 중국은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왜? 친중이나 반미 이런 정부에다가 미국이 정보를 줄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얻을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중국으로서는 더 필요한 입장이다.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활용하려고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도 그 이제 원칙은 고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아무리 중국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도 원칙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교 30년 동안 외교적 부담이 증대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사실 1992년에 한중 수교할 때만 하더라도 중국이란 존재가 어, 참 우리가 얕잡아 볼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었지만 지금 그 30년 동안 어, 그 WTO죠. WTO에 중국이 그 이제 가입되면서 거기서 생산되는 그 아주 허접한 물건들을 미국이 너무나 많이 사주는 바람에 중국이 확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참 미국이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렇게 중국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외교적으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상호주의 정책을 실천할 기회다라는 얘기죠.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사대주의니 뭐니 해갖고 뭐 친중 뭐 종중 뭐 이렇게 얘기 나오듯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한 박사의 그 이제 주의 주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경제 지금 중국의 즉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좀 미친 인간들이 있죠. 뭐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앞동산이니 뒷동산이니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황해는 뭐 꾸불꾸불 불지만 결국 동해로 간다고. 왜 동해요? 예. 예? 우리로 봐서 서해지. 만절필동인가 뭐 그런 것들을 뭐 글씨를 써갖고 중국 정치 지도자한테 갖다 바치고 또 뭐 어떤 인간은 또 미국 하원 의장한테 갖다 그런 글을 바치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썩어 빠진 그 정치인이 있는 게 또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음, 이게 너무 외교적으로 이렇게 불정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다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또 거기에 휘둘려 갖고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품목을 수출 금지하느니 또 수입을 안 하는 이걸 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뭐 이렇게 막 몸살을 앓듯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진짜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도 그랬죠. 수입선 다변화 정책 해갖고 일본의 의존도가 너무 커지니까 일본서 들어오는 건 엄청나게 관세를 매겼어요. 그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존도가 음, 만만치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고통스러워도 견딜 줄 알아야 된다. 견딜 줄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박사가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관계가 좀 불편해지면은 어, 한국인을 납치할 그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like-minded country와 같은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 정말 뭐라 할까요, 진짜 껄끄럽지만 그래도 유화적인 어, 그런 협조를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원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에 이제 한국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여기 선택하고 제가 잘못 오기를 했습니다.
중국 얘기를 미국에, 미국 얘기를 중국에 전달할 수 있는 위치가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말 듣고 저쪽에 가서 말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비밀을 갖다 쏙싹쏙싹 알려주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관계 악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음, 그래서 중국 얘기를 미국에, 미국 얘기를 중국에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호주의고 그다음에 대등한 관계가 설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유지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팍스 아메리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팍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범위 하여튼 뭔가 미국의 패권이라고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뭔가 미국이 그래도 이제 선두에 서서 나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관계를 잘 맺고 그다음에 그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쿼드니 뭐 적극적 이런 얘기인데 쿼드 플러스 이 이런 걸 쿼드 플러스 2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뭐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지만은 한석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 해서 관계를 잘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글쎄 뭐 최근에 유튜버 내용을 보면은 뭐 중국이 곧 망할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 얘기 많이 있어요. 근데 어, 그런 말이 있죠. 아르헨티나 망했다고 그러지만 아르헨티나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중국이 망했다. 중국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니까 뭐 저걸 무시하고 뭐 그런 그 자세보다는 그런 망한 중국, 망해가는 중국을 나름대로 우리 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앞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계 설정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망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쫄쫄 굶는 걸 봐서 그 기분 좋아하고 그것도 그러면 안 되죠. 예? 솔직한 얘기가. 다른 나라가 아예 대한민국 망했다라고 해갖고서 아주 기분 좋아하고 그러면 그 기분 좋겠어요. 그야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이제 있었습니다. 3기의 그 원국원 선배님, 5기의 차인태 선배님, 그리고 16기 저희 동기 정석원 그 교수가 질문을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어, 제가 너무 질의응답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상 촬영을 사실 잘 못했어요. 어쨌든 이제 핵심은 그 탈북자, 즉 중국어로 탈북한 그 탈북자들의 인권을 중국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시 이제 어, 북쪽으로 돌려보낸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우려를 전달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차인태 선배님은 그 평안북도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북오도청의 그 평북지사를 지낸 그런 그 경력을 갖고 계신 아주 뭐 훌륭한 선배죠. 네. 그리고 3기 원국원 선배님도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참 매사에 적극적이고 상당히 애국 활동에 앞장서시는 그런 분으로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기 정석원 교수는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대만에서 유학을 했죠. 그래서 중국을 잘 아는 그 동기입니다. 한양대에서 오랫동안 그 교수로도 교편을 이제 잡고 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한 그런 신분이 돼 있습니다. 네, 공지사항은 이제 6월 예가 6월 11일 날이 있고 그다음에 장소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김종훈 하나원 목사님을 모시고서 북한과 탈북민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7 학군단의 체력 단련실이 리뉴얼 돼갖고 또 카페를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도 가서 한번 네, 그 카페에서 회의를 한 일이 있었는데 잘 꾸며놨습니다. 정말. 네. 예, 그리고 그날 이제 있었던 사진을 몇 장 제가 올려놨습니다. 바로 우리 2002 사무총장이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게 이제 한 50여 명의 그 동문들이 오셔서 이제 예, 경청을 했고요. 일단 이건 이제 제가 인사말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석희 교수께서 이제 박사께서
강연을 쭉 하시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이 원국원 선배님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이제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이제 같이 이제 하시죠. 예, 아주 그 원로분들입니다. 진짜 그야말로. 예. 어, 정말 그 107 연세대학교 ROTC 동문 그룹에서 정말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는 아주 훌륭하신 선배님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이제 했습니다. 네. 우리 아주 훌륭한 후배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17기 중에 이병화 동문이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부정선거 때문에 참 같이 밤을 새우고 했던 그런 이제 경험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명단을 보니까 이름이 통일한 이름이 이제 17기로 이렇게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후배님이구나 이제 제가 인식을 했는데 이날 포럼에 와서 같이 아주 반갑게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예, 요 바로 이제 저희 동기 16기들입니다. 제가 앉아 있고 정석원 교수, 김덕환 전 회장, 그다음에 이희택 전 회장, 그다음에 양철원, 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 직장까지 같이 이제 평생 친구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네, 그래서 같이 이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하는 그런 광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 우리 감사님 같네요. 네. 하여튼 예, 8기 선배님들 아주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우리 17기 우리 정 정성원 부회장 아주 참 정말 적극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네, 여기에 중앙에 이제 지도를 제가 이제 올려놨습니다. 바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서 이제 중앙에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피천득 산책로가 있더라고요. 피천득 하면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글이 있죠. 수필은 청자연적이다라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피천득의 청자연적에 대해서 이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바로 연무 포럼 그 5월이죠. 5월 연무 포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참석해 주신 모든 동문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비록 현장을 영상 촬영을 이제 제대로 하진 못했지만은 이렇게라도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제가 5월 포럼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연무 포럼 회장 16기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